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운항 감축 대상 공항이 발표됐습니다. LA와 뉴욕 등 전국 주요 공항이 대거 포함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오는 금요일까지 스냅 지원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주요 제약사와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며 위고비와 젯바운드 등 주요 비만 치료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경찰 관련 소송 합의금만 약 4억 달러에 달하면서 LA시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첫 소식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가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에서 정부가 질 경우 그동안 징수한 관세 일부를 환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1,000억 달러 이상을 환급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미국 정부가 상당한 돈을 돌려주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간 6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돌려받게 될 것이며 정부는 법원과 환급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패소하면 기업들의 이의 제기가 빗발칠 것이고 그에 따라 징수했던 관세를 돌려주는 게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 경우 관세 환급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1,000억 달러 이상, 2,000억 달러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최소 140조 원 넘는 돈을 내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 관세를 납부한 만큼 환급 절차는 오랫동안 또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관세의 정당성이 약화되는 건 물론 전 세계에 관세를 매겨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경제정책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번 소송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But we have great national security because of those tariffs. So I think it would be devastating if we lost that road. 앞서 1, 2심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보수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내년 초쯤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우려했던 항공 대란이 결국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LA와 뉴욕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수십 개 공항이 운항 감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행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로 37일째에 접어든 연방정부 셧다운. 역대 최장으로 이어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곳은 항공업계입니다. 결국 미전역 40개 공항에서는 항공편 운항 감축이 결정됐습니다. 지난달 정부 폐쇄가 시작된 이후 무급으로 일해오던 항공교통 관제사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겁니다. Dealing with real life circumstances, and when you don't pay somebody for 37 days and say, hey, just keep showing up and do your best, people are going to have issues and they're mounting daily. 현재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항공관제사는 13,000여 명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수의 관제사들이 투잡을 뛰거나 출근하지 못하면서 공항마다 인력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편 감축에 영향을 받는 공항 명단에는 뉴욕과 LA, 시카고 등 3대 도시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와 애틀랜타, 덴버, 올랜도 등 주요 공항들이 포함됐습니다. What the FAA is talking about here is equivalent to canceling about 4,500 flights a day. By my math, that's about 30% worse than the worst day for flight cancellations in the last year. 이번 조치로 하루 최대 1,800편의 항공편과 26만 8천 석 이상의 항공좌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감축은 오는 7일 금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달 매년 2천만 명 이상이 하늘길을 오가는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I live in Atlanta, busiest airport. I have kids traveling from New York, DC, and Boston for Thanksgiving. I'm just hoping for safety, first of all, and timeliness. They factor in when they get here what they have to go through to get to their gate, and that they're cutting flights, so it's going to be oversold flights, and it's going to be kind of a mess for a while. 연방항공청은 항공교통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후 더 많은 비행 제한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 국가연공을 항공교통에서 폐쇄해야 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 수가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15만 3,074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9월 감원 대비 183% 급증한 수치며 지난 2003년 10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기업의 AI 시스템 도입과 소비자의 지출 약화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아마존과 스타벅스, 타겟 등 대기업들이 자동화 시스템 도입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진행한 가운데 오늘 최대 규모 감원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11월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스냅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정부 셧다운이 종료될 때까지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푸드 스탬프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 명령에 따라 65% 지급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46억 5천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활용해 금요일까지 65%가 아닌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스냅 지원이 없다면 1,600만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에 시달릴 수 있다며 정치적 이유로 식품 지원을 보류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진보적 공약을 내세운 조란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에 당선된 가운데 일부 부유층이 뉴욕을 떠날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플로리다주 부동산 업계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매체 더 리얼딜의 스튜어트 엘리엇 대표는 뉴욕 부유층이 맘다니의 급진적인 공약을 피해 플로리다주로 이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로리다주는 오래전부터 진보 성향 정부의 정책 변화를 피해온 중남미 부유층의 피난처로 불려왔다며 이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플로리다주 공화당 정치인들도 적극 통조했습니다. 특히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맘다니가 올해 판비치 부동산 중개인이 될 것이라며 뉴욕 부유층들이 플로리다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낮은 세금과 생활비가 뉴욕의 대안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유층의 뉴욕 탈출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고비와 제파운드 등 주요 비만 치료제 가격이 대폭 인하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주요 제약회사들과 비만 치료제의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판매 플랫폼 트럼프 RX를 통해 대폭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gain, we're bringing drug prices down to levels that will be as low as possible. Tremendous cuts, 200%, 300%, 500%, 700%, a little more than that. 이번 합의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앞으로 2년 안에 월 $250, 일라이릴리의 제파운드는 기존 $1,080에서 약 3분의 1 수준인 $346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특히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정부 보조를 통해 약 $50 수준으로 구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비만 치료제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순 체중 감량 목적의 약물은 여전히 메디케어 적용이 제한돼 실제 혜택 범위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파운드와 위고비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경찰 관련 합의금으로만 4억 달러 가까이 지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 퍼블릭 프레스에 따르면 2019년 이후 LA 경찰국을 상대로 2천여 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LA시는 총 3억 8,4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억 8,300만 달러는 시민 인권 침해와 경찰 총격, 과잉 진압, 불법 수색 등에 따른 배상금으로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LA시는 2024-2025 회계연도 시작 후 불과 2달 반 만에 4,8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출했으며 모든 금액은 시정부의 일반 기금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LA시 예산재정위원회는 시 수입이 배상 비용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일반 기금이 배상금으로 빠져나가면서 도로나 가로 등 보수 등의 주민 서비스가 줄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LA시가 경찰 관련 합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개별 경찰관에게 보다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LA 할리우드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이 기획한 유노 2025 행사에는 총 15개 한국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회사가 참여해 미국 투자자들과 글로벌 미디어 관계자들과 함께 K-콘텐츠의 미래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지난 토니상을 휩쓴 박천유 작가의 특별 강연도 진행됐습니다. 네, 현지에서 저를 비롯해서 한국인 창작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뮤지컬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브로드웨이 관계자들도 조금씩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일이에요. 앞으로 많은 한국 뮤지컬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저희처럼 현지 창작자들과의 협업, 그리고 현지 제작자와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LA 쪽이 가장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으로는 가장 이제 활발하니까 이런 미국에 있는 현지 투자자들에게 이제 한국 콘텐츠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런 거를 이제 다방면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콘텐츠 산업 연간 수출액 136억 달러, 한류 관련 총 수출액 151억 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초등학교에서 6살 학생이 교사를 쏜 사건과 관련해 배심원이 학교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교사에게 $1,000만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버지니아 뉴포트 뉴스의 리츠넥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1학년 교사 애비 지워너가 6살 제자가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전국적인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배심원단은 당시 부교장이었던 에보니 파커가 학생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 교직원의 경고를 무시했다며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We the jury on the issues joined find in favor of the plaintiff Abigail Zwerner and assess her damages at $10 million. The award interest beginning on June 1st, 2024. 교사는 총격 이후 병원에서 2주 가까이 입원하며 6차례 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왼손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교사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학교의 최우선 과제는 언제나 안전이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부교장 측은 사건 당시 상황을 사후 판단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파커 전 부교장은 이번 민사소송과 별도로 아동학대 중범죄 8건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총을 쏜 학생의 어머니는 총기관리 소홀과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이 시카고의 한 어린이집을 급습해 단속하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쯤 시카고 노스센터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민 단속이 실시됐고 해당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교사는 스페인어로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외쳤지만 아이스 무장 요원들에 의해 끌려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children were crying, the parents were crying. It's a scene that I don't think any of us have ever witnessed before and will ever forget. 국토안보부가 해당 교사가 콜롬비아 출신 불법 체류자며
자녀들을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시키려 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ICE agents entered a daycare. They went inside of a preschool. They tore a teacher out of a classroom in front of their children. We most certainly cannot have this in our city or our country.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단속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이후 아이스 요원이 처음으로 어린이집 내부까지 진입한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체포된 교사는 지난 2023년 미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 중이었으며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받은 상태로 알려져 교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르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차량 절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보험 범죄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난 차량 순위에서 현대 엘란트라가 총 11,32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현대 소나타는 총 9,154건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기아 옵티마는 6,011건으로 6위, 소울은 4,380건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2011년에서 2021년형 현대 기아 차량 중 일부 모델은 유효한 키가 없으면 시동을 차단하는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돼 있지 않아 더욱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 엘란트라의 경우 2010년 초 한 해에만 20만 대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보급량이 많아 절도 건수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절도율은 10만 명당 178건으로 이는 워싱턴 DC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LA 다저스 소속 일본인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는 1조 원의 사나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내 다나카 마미코 씨의 검소한 모습이 또 한 번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타니 부부는 지난 3일 미국 LA에서 열린 LA 다저스의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2연패 달성 기념 카 퍼레이드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마미코 씨가 우승 축제를 즐기는 남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는 아이폰 13 미니였습니다. 아이폰 13 미니는 2021년 출시돼 2023년 9월 단종된 모델입니다. 이 장면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진짜 부자는 물건으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불렀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다저스 선수단 만찬 자리에서 마미코 씨가 들고 나온 가방이 자라의 5만 원짜리 숄더백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품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지난해 12월 다저스와 10년 총액 7억 달러, 약 1조 원에 계약했습니다. 치안 불안이라는 고질적 사회 문제를 안고 있는 멕시코에서 시장이 지난 25년간 평균 2.5개월마다 한 명씩 살해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멕시코 일간 에루니베르살은 2000년대 들어 현직 시장과 시장 당선인 119명이 피살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5년 동안 2달 반마다 한 명씩 숨진 셈으로 가장 흔한 범행 사례는 갱단 단원이 매복 후 총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주별로는 오아사카 24명, 미초아칸 20명, 베라크루즈 13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멕시코에서는 지난 1일 카르텔 폭력에 강경 대응을 천명해온 미초아칸주 우루아판의 카를로스 만소 시장이 피격으로 숨졌는데요. 이 때문에 온건한 방식의 치안 정책을 고수하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 모습의 로봇이 무대로 등장합니다. 곧바로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는데요. 로봇이 우아한 모델의 걸음걸이를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로봇은 중국 기업 샤오펑이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의 2세대 모델입니다. 사람과 비슷한 인공 근육과 피부, 그리고 82개의 관절 등을 갖춰 움직임이 한층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제작사는 밝혔는데요. 또 금속 소재로 표면을 덮은 기존의 휴머노이드 로봇들과 달리 섬유 소재를 사용해 인간의 피부처럼 부드럽고 탄성을 지녔다고 하는데요.
샤오펑 창업자인 허샤오펑 회장은 향후 10년간 로봇 판매량은 아마 자동차 판매량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해마다 달라지는 메디케어. 너무 많은 보험사, 너무 많은 플랜들. 매년 결정하기에 너무 어려우시죠? 오랜 경험의 MJ보험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약값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메디케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MJ보험. 323-272-3388.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곳,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곳,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탁 트인 호수뷰의 아메리칸 시티 청라가 미주 분양을 시작합니다. 각종 쇼핑 및 편의시설과 중고교를 포함한 최고의 교육 환경. 이미 시작된 초대형 부동산 개발 소식과 끝없이 쏟아지는 개발 호재들. 강남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지하철 7호선역, 도보 3분 거리, 영종에서 청라,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아메리칸 시티 청라 분양 문의 818-974-4989 818-974-4989.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오늘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구치소에서 출발해 법원 내에서 마주칠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재판이 오전 10시 10분부터 열리고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은 그보다 5분 늦게 오전 10시 15분 시작합니다. 그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돌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같은 날 같은 법원의 다른 법정에 동시에 나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씨 각각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해 교도관 지휘 아래 곧장 법정으로 인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동선이 겹쳐 마주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던 공수처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김건희 씨 재판에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치하고 국회의장 본회의 소집 공지 직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구하며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오히려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소집 권한을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며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겁니다.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나흘 전 관저 만찬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감대를 인식했고 당일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알게 됐는데도
의원들에게 윤 전 대통령 등과의 통화 사실이나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고 조속한 계엄 해제와 포고령 폐지, 군경의 국회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특검은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12월 4일 새벽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집결을 공지한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한 것을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특검은 계엄이 실패할 경우 여당과 원내대표인 본인까지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보고 이를 영장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이 같은 특검의 주장을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어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작업자 9명이 매몰됐습니다. 발파를 위해 기둥을 잘라내다 하중을 버티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이번 사고 이유를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난 철골 구조물은 지난 1981년 준공된 울산 화력발전소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입니다. 과거 국내 최대 중유 발전소였지만 수명을 다해 2021년 가동이 중단되고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무너진 타워는 철거를 위한 발파 해체를 앞두고 이른바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취약화 작업은 발파와 동시에 철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구조물 일부를 미리 잘라내는 작업인데 앞서 지난 2019년 울산 화력발전소 1, 2, 3호기도 같은 방법으로 해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발파를 앞두고 절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물 기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둥이라든 이런 걸 자르고 이래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다 좀 흔들렸다든지 기울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겠죠. 매몰된 작업자들은 사고 당시 25m 높이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고 있어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도 대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발파를 앞두고 기둥을 철거할 때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도록 잭 서포트 등 구조물을 보강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업의 타겟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하중을 받는 구조물을 작업했는지 안 했는지가 핵심이 될 거예요.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사고 사흘 전인 지난 3일 중대재해 예방 점검 회의를 열고 안전과제를 점검했지만 붕괴를 의심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투자를 권유한 뒤 100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캄보디아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 사무실과 숙소로 써가며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우영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집안에 들이닥칩니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남자를 체포합니다. 일어나세요. 여기 서울경찰청에서 나왔고요. 캄보디아 갔다 오셨죠? 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투자 권유 사기를 벌여온 범죄단체 조직원입니다. 해외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한 이들은 단기간 고수익 보장이라는 SNS 광고를 앞세워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주식을 무료로 분석해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권했고 가짜 주식 매매 앱을 통해 조작된 수익 내역을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자산운용 무슨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있는 회사구나 약간 싶어서 살짝 혹했고. 작년 2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229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돈은 194억 원. 신뢰를 쌓고 돈을 받아낸 뒤 연락을 끊는 전형적인 돼지도살 수법입니다. 조직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도주가 쉽도록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 있는 리조트를 사무실과 숙소로 활용했습니다. 단속에 대비해 리조트를 2번 옮겼고 사칭한 회사명도 석 달마다 바꿨습니다. 캄보디아로 간 한국인 조직원 중에는 젊은 층 비중이 높았습니다. 50명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44명이 20에서 30대였습니다. 해외에서 여유로운 근무, 단기간의 고액 보수 보장 등에 현혹돼서 경찰은 일당 54명을 검찰에 넘겼고 해외에 있는 17명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하고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이번 수사는 조직원 제보로 시작됐는데
금감원은 제보자에게 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11월 6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